다큐 리뷰. 오늘은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 길 가는 차 잡아서 태워달라고 부탁해놓고 도끼로 죽였다, 이런 사건일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2023년에 나온 다큐고요. 러닝타임 90분 정도, 자기 전에 가볍게 보면 좋은 다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히치하이킹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땅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도 요즘에 3시간 안 걸리잖아. 굳이 지나가는 차를 막 고속도로에서 잡아가면서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미국은 다르지. 땅덩어리가 막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이 모든 도로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어디 고속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막 10시간 넘게 지나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 그런데다가 미국은 70년도에 히피 문화라는 게 생기면서 젊은 층들의 이 프리덤, 자유라는 뽕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부터 여행 많이 다니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문화가 생겨난 거야. 지나가는 차 붙잡아서 막 인사하고 같이 타고 가면서 친구처럼 얘기하고 금방 또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니들은 알겠어. 차비 안 들이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붙잡힌 운전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방향이기도 하고 혼자 장거리 운전하면은 잠도 오고 심심할 수 있는데 누가 옆에서 떠들어주면 좋잖아. 보통 이런 장거리 운전자들은 또 남잔데 그러다가 괜찮은 여자라도 한번 태우면은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냥 서로가 장점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장점만 있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그냥 태워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운전자나 얻어 타는 사람이나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이 차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놓이는 거라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한쪽이 먼저 돌발 행동하면은 상대방은 무방비잖아. 그래서 실제로 7, 80년대에 많이 일어난 살인 수법 중 하나가 바로 히치하이킹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강호순이 사용하던 방식이지, 여기선 특이하게 제목이 반대예요. 차를 얻어 타는 히치하이커가 손도끼를 휘둘렀대. 운전자를 노리는 강도 새끼인가 싶잖아요. 제목은 이렇게 생각 들도록 해놓고 막상 보면 내용이 이게 아닙니다. 히치하이커가 운전자한테 손도끼를 휘두른 건 맞아. 근데 이거는 전체 사건의 일부예요. 90분 동안 이 부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뒤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이걸 알아보는 게 이번 다큐 리뷰다 이 말이에요. 자, 영상 눌렀어. 두둥. 다큐 시작하는데 해 질 때쯤 큰 가방 하나 맨 남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차들 보면서 막 이렇게 따봉 날립니다. 왜 이래 이거. 야, 너 운전 잘한다. 너 이거야. 너 미하엘 슈마어다.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자기 좀 태워달라는 신호죠. 이러면서 남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2013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히치하이커 카이에 대해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 혹시 카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카이는 엑소 카이밖에 없는데 이 사건 모르면은 뭐 알 수 없겠죠? 이 말을 한 사람은 제섭 레이스백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제섭이 형이라고 부를게요. 제섭이 형은 카이를 이렇게 말해요. 카이를 처음 만난 그날 그는 누가 뭐래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알린 이 녀석은 3개월 만에 영웅에서 살인마로 날아갔습니다. 제섭이 형은 지금 2013년 2월 1일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프레스노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아저씨는 누구냐? 잭 맥브라이드라고 하는데 도로 공사 중인 인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 이게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일부러 사람 들이받더니 흑인이었거든, 치인 피해자가. 그리고 내려가지고 나는 너 같은 땡이들을 처단하러 온 예수다, 지자스다 막 이러면서 쓰러진 사람을 또 막 공격해. 존나 레이시스트야. 이 현장을 목격한 엄마랑 딸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가서 말리려고 하는데 우리 잭 맥브라이드 씨가 키 193에 몸무게 130이나 나가. 이러면은 앵간한 남자들 둘이 붙어도 막기 힘들거든요. 잭 이 새끼도 이제 막 눈깔 돌아가지고 여자들까지 공격하려고 드는 거야.
일부러 차로 사람 친 새끼가 지금 뭐 적당히 몸싸움하다 끝나겠어요? 이 여자들도 이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때 사고 낸 잭의 차에서 웬 남자 한 명이 더 튀어나오더라고. 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어요. 그걸로 여자들이 아니라 같이 타고 온 이 잭의 머리를 후려친 거지. 손도끼에 3대를 맞은 잭은 쓰러졌고 위험했던 엄마랑 딸은 무사히 살았죠? 차에 깔린 흑인 인부도 다치긴 했지만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바로 아까 방금 말했던 우리 재섭이 형이다 이거예요. 재섭이 형은 지역 방송국 리포터고 원래는 지역 스포츠 경기 뉴스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날은 위에서 야 재섭아, 야 우리 이 지역에 사건 하나 일어났다니까 일단 네가 빨리 가서 취재 좀 해와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맨 하나 데리고 현장 취재를 나간 거야 지금. 취재라는 게 뉴스로 우리가 볼 때는 보통 1분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한 사건이. 그게 생각처럼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분밖에 안 되지만. 보는 사람들이 뭐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전달력도 중요하지만 이 보여지는 장면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에서 뭘 찍고 어떤 각도로 보여주냐, 리포터는 뭘 전달하고 어떤 차림이냐, 어떤 표정이냐, 어떤 말투냐, 이거를 갑자기 당일날 취재 나가면서 구상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렇다고 주장 연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그래도 기본빵을 하는 방법은 뭐냐? 현장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거죠. 재섭이 형이 도착하자마자 일단 주변 한번 찍어보고 현장 설명하고 눈에 띄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 알고 있는 거 없냐 인터뷰를 시도했어. 그게 바로 이 카이라는 사람이에요. 포스터에 나온 주인공이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재섭이 형이 물어보니까 카이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 내 이름은 카이예요. 라스트 네임? 그딴 거 없어요. 그냥 K-A-I, 카이예요. 저는 도그타운에서 왔고요. 집은 없어요. 제가 히치하이킹해서 잭 맥브라이드 씨의 차를 의도 타고 가는 중인데 그 양반이 갑자기 나는 지자스다 이런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돌진해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차 깔린 사람한테 흑인 다 죽어라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이때 길 건너에 있던 아줌마들이 아저씨 말리려고 왔는데 이 새끼가 아줌마 목을 부러뜨리려는 것처럼 또 공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어가지고 도끼 들고 차에서 내렸고 그 아저씨한테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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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내가 마침 이 아저씨 차를 타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는 아니고 태도가 이래. 현장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줄 알았는데 당사자였던 거죠. 재섭이 형 지금 인터뷰 대박 난 거야. 그리고 카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외모나 능력, 키, 나이랑 상관없이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뉴스에 나가면서 카이가 여자 둘 구한 영웅이 된 거죠. 솔직히 좀 오글거리는 멘트긴 한데 사람을 구했잖아. 자기소개 보면 뭐 집안 볼 거 없고 집도 없는 떠돌이 홈리스 같은데 이런 하층민이 범죄 현장에서 여자를 2명 구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카이의 말이 좀 진정성이 있고 막 멋있게 들리고 그랬던 거죠. 카이 인터뷰는 6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날. 근데 실제 뉴스는 90초 나갔대요. 재섭이 형은 아까운 거야. 나 아침에 멋진 장면 많이 찍었는데 편집부에서 다 날린 게 아쉽거든. 그래서 이 6분짜리 인터뷰 풀 영상을 자기가 일하는 지역방송국 유튜브에 올려봤어요. 다음날 아침 됐지. 이 재섭이 형이 일하는 방송국은 규모가 작아, 지역이라. 유튜브 채널도 뭐 있긴 하지만 구독자 수 2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라고. 뭔 영상 올려봐야 보통 조회수 20달이에요. 20달이면 뭐 구독자들 다 본 거니까 이 채널에서는 잘 나오는 숫자라고. 그래서 카이 인터뷰 풀 버전도 뭐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거 찍은 카메라맨도 아침에 채널 들어가서 조회수 20달이인 거 보고 뭐 평타 쳤네. 볼 사람들 다 봤겠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재섭이 형이 카메라맨에게 전화를 걸어요. 야, 카이 인터뷰 조회수 봤냐? 이래. 카메라맨이 봤어. 20달이야. 근데 재섭이 형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야, 뭔 소리야? 다시 들어가서 봐. 20달이가 아니야. 20만 달이야. 카메라맨이
얼른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 뭔 소리야. 20만 뷰가 아니야. 50만이야. 그새 더 올랐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앞자리가 막 달라지고 있는 거야. 이대로면 100만 뷰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재섭이 형이 취재한 영상이 대박 나가지고 이제 여기 나온 카이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잖아. 여기저기서 카이 얘기 나오고 막 영상 공유되고 미국 전국이 다 퍼져버렸어, 이 사건이. 아침만 해도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였는데 점심에는 위험에 빠진 두 여성을 구한 이 시대의 숨은 히어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카이가 유튜브 스타가 돼버립니다. 인터뷰에서 카이가 막 스매시 이거 했대잖아. 이게 특히 사람들이 머리에 꽂혀가지고 밈이 됐어요. 막 다들 따라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그거죠. 홍명보의 싸워 막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패러디되고 많이 사용됐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올게요. Out and these two women are trying to help him. He runs up and he grabs one of them, man. Like a guy that big can snap a woman's neck like a pencil stick. So I fucking ran up behind him with a hatchet. Smash, smash, smash. Yeah. The lady said you saved your life. 스매시 이게 임팩트가 좀 있게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악기로 쓰는 거야. 바카로이드 마냥 여기저기 노래에 합성해버리고 막 갖고 노는 거지. 하루 만에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미국에서 카이로 장악돼 버렸어. 나 방구석 누워가지고 포카칩 좀 먹었다. 그런 애들은 카이를 모를 수가 없었다고. 카이가 자기는 뭐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 뭐 그렇지만 현실은 노숙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들 눈에는 좋은 일을 해서 그런지 막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특이한 사람 같고. 말투도 보면은 이게 예의 있어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막 가식 없고 천진난만하고 장난기 있는 막 순수한 사람이다. 진짜 히어로는 순수하다. 그런 사람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카이의 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카다시안 패밀리라는 방송을 만든 제작자와 지미 키멜이라고 유명 코미디언이 나오는 쇼가 있어요. 토크쇼. 이런 대형 방송 제작자들도 카이에게 관심을 막 보이는 거예요. 카이로 방송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건데 일단 이 연예계는 어때요? 포화 상태죠. 항상 포화 상태예요. 새로우면 뜨는 건데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기가 존나 쉽지 않다 이거야. 이런 판에 유명해진 일반인이라니 방송국 PD들 입장에서 귀하잖아. 카이라는 사람 자체가 막 봐봐. 자유롭고 개성있고 소탈하고 얼마 전 사건으로 막 히어로 이미지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히어로에 환장하잖아. 그리고 약간 생소할 수 있는 홈리스, 히치하이커의 일상 이런 생활을 다양하게 또 버무려가지고 보여줄 기회로 각이 보였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집이 없잖아요. 얘가 주소지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 인터뷰했던 재섭이 형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재섭이 형한테 연락하는 거야. 제발 카이를 우리 프로에 출연시켜주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찾아와서 막 빌어. 재섭이 형 입장에서 대박 특종을 갖고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 카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야, 카이게이야. 지금 온 나라가 너를 찾아 헤매고 있다. 사람들이 너 궁금해하니까 다시 인터뷰할 기회 좀 줘라. 재섭이 형 방송국이 막 또 지원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카이 찾아와서 붙잡아 두래. 재섭이 형 방송국은 이제 카이를 찾아서 어디 소개해 주려는 게 아니야, 지금. 수요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인터뷰를 해버려가지고 정보를 독점하겠다. 카이를 소유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오는 것 같아. 이거 공개하면 시청률 쩔 테니까 광고료 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메일 보냈어. 이틀 뒤에 연락이 옵니다. 카이한테. 이제 재섭이 형은 유일하게 카이를 2번 인터뷰한 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와 이게 인기가 생겨서 그런지 사람이 전보다 더 자유롭고 막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기타 치는 걸 찍었어요 그때. 꽤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네. 말빨도 좋고 뭔가 말투도 그전에 화면에서 볼 수 없는 방식인데다가 또 카메라 앞에서 쫄지도 않고 방송감이 있어요.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이 새끼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뭘 누구 신경 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존나 아나무인이야.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해. 길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바로 자꾸 내려. 길 가다가 노숙자 봤어? 그럼 음식을 나눠줘. 근데 문제는
지 가방에서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근처 가게를 털어다가 줘요. 불쌍한 사람 돕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씨발 지가 뭐 홍길동이야? 홍길동은 부자라도 털었지. 영세 사업자들 도둑질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냐고. 선행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또 사람을 구했잖아. 재섭이 형이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한 새끼다. 믿어도 되는 새끼인가? 판단하기가 막 아리까리한 거야. 인터뷰도 그래요. 이게 6분 찍어가지고 90초만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들 긴장하고 실수 없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이 강박 때문에 뚝딱이요. 자, 근데 사람이 사적으로는 나처럼 말투가 좀 험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카이? 이 새끼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선이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추임새로 쌍욕을 박아요. 씨발 나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KBS 인터뷰 나가가지고 막 쌍욕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얘한테. 재섭이 형이 이 새끼 이거 좀 통제 불능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카이의 자유로운 영혼의 맛에서 어떻게든 장점을 살려보려고 했거든요. 이 새끼만의 그 특유의 여유가 재밌거든. 이런 거 잘 살려가지고 버무려서 내보내면은 간만에 미국에서 스타 하나 만들 것 같은 거지. 마침 카이 찾는 방송국 연락도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자기가 발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자기 일을 떠나서 일단 카이라는 새끼가 이 기회 잡고 크게 성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를 방송국이랑 연락시켜 주려고 하는데 얘가 그럴 생각이 없대. 자기는 돈이나 성공에 관심이 없고 그냥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대만 한 대 빨고 누워있을 거래. 그냥 가! 찍다 말고. 개쿨해. 두 번째 인터뷰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카이가 중간에 난 그냥 파도 타는 게 좋아요. 거리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 중에 혹시 서핑보드나 웨슈트 바닷가 들어갈 때 해녀복 같은 거 그거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은 좀 빌려줘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보고 내가 보드 사준다, 슈트 사준다, 그냥 날 가져라 또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 반대로 방송국 사람들은 얼탱이가 없었대요. 특히 리얼리티 쇼 제작자들이 아니 씨발 내가 왕년에 페리스 힐튼에 카다시안 패밀리를 스타로 만든 사람인데 당장 지금 길바닥 지나가는 아무나 데려와서 스타로 만들 능력이 되는데 씨발 내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 거야. 빡이 치지만 인간은 어때요?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이 더 나지 않습니까? 막 카이를 욕하면서도 내가 이 새끼 어떻게든 출연시킨다.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녀. 찾으면 당장 LA로 데려와서 먼저 지미 카멜 쇼부터 앉혀가지고 인지도 올리고 카이를 주인공으로 리얼리티 쇼까지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다행히 재섭이 형 도움으로 카이 위치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카이가 노숙자야. 이 새끼 신분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통장이 없겠죠 일단. 그럼 얘한테 차비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보내줄 수 있어도 이 새끼가 비행기, 기차, 배를 못 타. 차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방송국이 또 10시간 넘게 운전해가지고 이 새끼 데리러 갔단 말이야. 처음 딱 만나는데 술 냄새가 존나 나가지고 놀랐대요. 개 짜증나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래 알았어 참아. 조금만 참아. 견뎌. 카메라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은 이거 대박 확정이니까. 참아. 차에 실어서 LA로 출발했지. 차 타고 가면서 방송 같이 하자 이제 계약서를 보여줬단 말이야. 이런 거는 어때요? 계약서라는 게. 아무리 하고 싶던 일이라도 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작자들도 야 너 지금 술 처먹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때 다시 천천히 읽어봐라 하는데 카이 이 새끼가 받자마자 뭔 이상한 상용 문자 같은 거를 몇 개 그리더니 자 이래 지 사인이라고 돌려주는 거야. 계약을 했어 이렇게 방송국이랑. 방송 수십 년 하면서 PD들도 이런 계약 처음이야. 당황했는데 어쨌든 계약 성사됐으니까 앞으로만 방송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작자들은 이 서류를 받고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찜찜했다는 거지. 다 그럴걸? 실제로 보면. 얘를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건 재밌어요 우리가. 근데 얘랑 뭘 같이 하려면 믿음이 존나 안 가는 스타일이야. 그런 애야. 아무튼 LA 가고 있는데 너무 장거리니까 중간에 쉬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다리 밑 근처에 차 대고 잠깐 쉬고 있었어. 근데 거기 현지 노숙자가 보이는 거야. 카이가 가더니 야, 너는 나보다 가진 게 더 없어 보인다 야. 그러면서 지 가방을 그냥 줘버려 통째로. 제작자를 담배 피면서 야, 저 새끼 뭐하냐? 뭐해? 자기네끼리 막 좀 전까지 저 새끼 저거 데리고 해야 돼요? 아 불안한데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방 줘버리니까 오! 멋진데? 이러면서 역시 우리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막 의욕 생기고 가는 동안 이 새끼가 차에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계속 막 시트 두들기고 창문 두들기면서 막 노래하고 못 알아듣겠는 헛소리 떠들고 제작사들은 또 저 새끼랑 진짜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다가도 그래 이게 맞아. 일단 찍어봐. 막 이런 생각이 반복됐었대. 이러면서 어떻게 LA에 도착을 해요. 방송국에서 최대한 귀빈 대접해줘라. 그래가지고 시내에 5성급 호텔, 무려 루즈벨트 호텔이라고 그 헐리우드 거리 보면은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바닥에다가 별 박아놓고 배우들 이름 새겨놓고 거기 있는 호텔이야.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5성급 호텔을 잡아줬거든. 근데 이 새끼가 호텔 앞에 내리자마자 뭐하냐? 길바닥에 오줌부터 갈겨. 방에 들어가고서는 바로 미디바부터 털어요. 여기 술, 초코바 이런 거 다 돈 따로 내는 거잖아. 이 씨발놈이 뭐 이런 거 알겠어? 알아도 신경 쓸 새끼가 아니야. 있는 대로 다 그냥 뜯어 처먹습니다. 그러더니 술 취한 상태로 여기 호텔 로비 내려와서 스케이트보드를 막 타요. 당연히 호텔 직원들이 말릴 거 아니야. 이런 새끼는 더 이상 호텔에 둘 수 없다. 쫓아냈어. 그러니까 또 삐졌는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냅다 바닥에 꽂더니 그 참 스케이트보드 좀 탄 거 가지고 쫓아낼 일이었으면은 아까 내가 호텔 앞에서 오줌 갈긴 거 봤으면은 더 난리 났겠네. 이지랄하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 바닥에 자빠져 있어 삐져가지고. 방송국 입장에서 이 새끼를 어떻게 비춰질지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걱정도 없고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언더독 같은 새끼인데 실제로 카이는 근데 이런 쪽의 성격이 아니야. 재미로 여기저기에 오줌 싸 갈기고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하는 좀 ADHD 같은 느낌의 환자 같아요, 사실상. 슬슬 제작자들 입에서 야, 그냥 접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위에 국장급 놈들은 야, 애가 뭐 이상해봤자 뭐 얼마나 이상하냐.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와서 진행시켜. 그래가지고 끝까지 얘로 뭐 해보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방송이 바로 지미 키멜 쇼다 이거예요. 봐봐. 저기 지금 보드랑 결국 수영 슈트 받았어. 카이가 처음 유튜브에 올라와서 알려진 거는 2013년 2월 1일입니다. 미국 최고 인기 프로인 지미 키멜에 나온 거는 2월 11일이야. 열흘 만에 홈리스 거렁뱅이에서 유튜브 스타 됐다가 전 국민이 보는 프로에 나와버린 거지. 방송국에 오자마자 이 새끼는 또 뭐 했냐? 아, 말 무슨 짐승이야. 또 자꾸 내리고 오줌부터 싸요. 영역 표시하는 건가 봐. 그것도 지금 이따가 출연할 지미 키멜 쇼 간판에다가 싸질렀어. 다들 경악했지. 근데 어떻게 당장 방송 지금 1시간 앞두고 있는데 출연 준비부터 했죠. 이 새끼 빨리 야, 옷 갈아입히고 좀 씻겨라. 화장시키고 머리하고 지미 키멜이랑 인사도 했다고. 이때 지미 키멜이 카이에게 출연료로 $500 든 봉투를 직접 줬어요. 카이는 이걸 또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자리에서 옆에 지나가는 경비원한테 주워려. 아까 오줌 갈긴 거 미안하다고 주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지. 하지만 지미 키멜 앞에서 이러는 거는 방금 돈 준 사람이 있는데 좀 예의가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지랄했다가 이 새끼가 또 삐져서 나 안 해 이러고 아까 사진처럼 밖에 자빠져갖고 심통 나 있으면 큰일 나니까 또 참았지. 생방 1시간도 안 남았어. 라이브라 1초도 어기면 안 됩니다. 존나 바쁠 때란 말이야. 생방 1시간 전. 근데 갑자기 경찰이 한무대기가 방송국 찾아와가지고 카이를 데려갔어요 또. 아, 일 존나 꼬여. 개 피곤한 새끼야.
아니 또 뭐냐고 경찰은 갑자기. 이 새끼 출연시키려고 열흘 동안 얼마나 개지랄을 했는데 경찰이 왜 데려가? 이 새끼가 알려진 계기가 열흘 전 일어난 그 사건 때문이잖아. 잭 맥브라이드라는 새끼가 흑인 노동자 차로 받고 때리고 여자들 위협하는 거를 얘가 손도끼 휘둘러서 막았잖아. 그 잭 맥브라이드를 도끼로 찍었잖아.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본 거야. 수사 중이었는데 이 새끼 못 찾았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목격했다 그래서 가보면 없고 저기서 목격했다고 전화 와서 가보면 또 없어. 이렇게 열흘 동안 경찰이 허탕만 치다가 지미 키멜 쇼에 나온다는 광고를 보고 소재를 파악한 거죠. 원래대로면은 카이는 그 사건 일어난 지역 경찰이랑 바로 이동해서 유치장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구해서도 도끼로 찍은 거는 사실이잖아. 스매시한 거. 그리고 범인이지만 다쳤잖아. 근데도 방송이 촬영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방송국이 사정을 해가지고 온에어 30분 전에 겨우 다시 데려왔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방송을 찍었어? 이 새끼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인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또 눈치가 있는 새끼인지 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는 나름 또 정상적인 행동들을 해. 그래도 특이한 새끼인 게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저를 홈리스라고 부르지 마세요. 홈플이고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집입니다. 막 이러고 있어. 실제로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이 방송 보면은. 그래도 워낙에 우리 지미 씨가 베테랑이니까 티 안 나게 또 개그로 잘 수습했거든. 잘 끝났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송으로 카이의 인기는 더 올라갑니다. 전국구 스타가 됐어요. 이제 길거리만 지나가면은 혹시 스매시맨? 맞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방송국은요, 카이랑 계약도 다 해놓고 그 뒤에 예정됐던 방송들을 다 접어요. 방송국 놈들이 확실히 이 감이 좋아. 이 새끼 이거 하는 짓 보니까 이러다 우리 똥 밟겠다 싶었나 봐. 카이가 저스틴 비버 공연 담당자에게도 연락받은 적이 있어요. 2013년에 저스틴 비버 신이야. 진짜 지자스야. 베이비 그거 나온 지 3년 차란 말이야. 이 새끼가 노래도 좀 하고 악기도 다루는데 여기 참여만 하면은 얘 가수로도 성공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이 새끼는 이것도 관심이 없다고 걷어찹니다. 그래놓고 어디 작은 공연장에서 밴드랑 또 언더그라운드 공연을 또 하고 있어. 뭐 성공과 자아실현, 재산 축적, 노후 준비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밴드 입장에서도 카이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런 사람인데 팬도 있잖아. 같이 공연 뛰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만나가지고 좀 합주를 해봤거든. 기타 잘 치네. 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연습하다 말고 카이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대요. 이제 다큐의 메인 사건이 시작되는 거야. 앞에 거 아무것도 아니야. 존나 큰 반전이 있었어요. 밴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 손도끼 스매시 그날 카이는 운전자인 잭 맥브라이드의 차를 히치하이킹해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잭 이 새끼가 눈깔 돌아가지고 공사장 인부 들이받고 인종비하하고 막 공격했대잖아. 말리던 사람들도 죽이려고 해서 지가 도끼 꺼내가지고 막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 사건이.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이가 그 차를 얻어 탄 것까진 맞아요. 그 다음부터인데 문제가. 가던 중에 이 새끼가 그 운전하던 잭 맥브라이드한테 대마 한 대 피겠냐고 줬대. 그래서 둘이 뗐어. 카이가 경찰 진술에서 직접 말한 거예요, 이것도. 운전자가 그때 현장 체포되고 약물 검사에서 대마 성분 나왔다고. 여기까지는 거짓말 안 했고 다 밝혀진 부분이라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잘했냐 못했냐는 다음 문제야. 중요한 건 이건데 사실 그때 그 아저씨가 핀 대마에 자기가 뭘 더 섞었대. 그러니까 이 잭 맥브라이드라는 아저씨는 대마 빨고 이 약발 감당 못해가지고 완전 취해서 갑자기 사람을 들이박았다는 거죠. 이걸 연습하다 말고 말하면서 막 쪼개는 거야. 그때 되게 웃겼다고. 그러면서 밴드 멤버 하나가 아니 그럼 너 뭘 섞은 건데?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몇 개를 말했대. 이름을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종류라는 거야. 밴드 멤버들은 카이가 이거 원래 희한한 새끼니까 그냥 뭐 장난치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 명이 이거 좀 심각한 일이다.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은 멀쩡히 운전 잘하고 가던 아저씨에게
카이가 혼합 약물이 섞인 대마를 나눠줬고 그거 빨다가 사람이 변해서 공격하니까 지가 도끼로 찍어서 막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카이는 약한 사람 구한 영웅이 돼 있던 거예요, 여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놓고 미친놈을 잡아서 지가 영웅이 된 거라고. 카이 이 새끼가 뭐 진작에 행동들이 이상해 보였지만 이제는 좀 진짜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지만 보통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손도끼를 챙깁니까? 여기에 우리 재섭이 형은 카이가 홈리스니까 길 가다가 괜히 시비 걸리거나 강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대요. 호신용품이라는 건데 아이 그래도 X는 너무 과하잖아. 보통 호신용품이면은 3단봉, 뭐 후추 스프레이 챙기지 X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카이의 과도한 폭력성은 이미 재섭이 형과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카이가 예전에 곤경에 처한 여자를 구하려고 같이 있던 남자를 때려 눕힌 적이 있대. 이거 도끼 스매시 전에. 그 썰을 푸는데 막 신나가지고 내가 그 남자 강냉이 다 털었음. 그 새끼 이제 틀리기고 밥 먹어야 됨.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곤경에 처한 여자를 구한 건 잘한 건데 굳이 그렇게 심한 폭행까지 있어야 됐냐는 거죠. 좀 과했다는 거야. 카이랑 만났던 재섭이 형이나 방송국 관계자들은 다들 이 새끼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뭐 그냥 동물처럼 살아요. 거의 정글의 왕자 모글리야 이 새끼.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마려우면 싸고 다시 말하면은 책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새끼입니다. 때 장소 못 가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카이의 실체를 알아버린 방송국은 이제 얘를 찾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지미 키멜 쇼 이후로 인기가 점점 줄겠죠? 요즘 국장같이 많이 인기가 내려갔어요. 이제 잘 알아보지도 못해. 그렇게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3개월 만에 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2013년 5월 10일이 됩니다. 갑자기 잊혀진 카이게이가 다시 나타나는데 한참 유명할 때는 캘리포니아였어요. 지금은 뉴욕이야. 이 새끼가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 여기다가 마더스데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버이날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기념한답시고 글을 썼거든요. 내 아기 때 첫 기억은 가족이 나를 보고 호들갑을 떨었던 거다. 내 부모님은 하루 20시간씩 변기랑 나를 한 방에 가둬두고 자기들은 웃으면서 TV 봤다. 나는 깜깜한 방에 갇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내가 욕한다는 이유로 입에 매운 고추랑 비누를 쑤셔놓고 강제로 먹게 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이런 걸 쓴 거야 페이북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은 카이가 이 새끼 어릴 때 집에서 학대당했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재섭이 인터뷰에서도 어릴 때 가족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자기. 가족이 자기를 4년간 감금했고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 달린 방에서 살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 그때 재섭이는 카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캐릭터 파악 끝낸 상태라 전부 다 사실이라고는 생각 안 했대. 이런 것들이 뭐 말할 때마다 과장 심하고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나 보다 이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감안해도 완전히 없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카이는 어릴 때 가정학대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카이의 친척이 나옵니다. 카이의 원래 이름이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래요. 내 가족은 다 죽음, 난 가족 없음 이러고 다녔는데 가족 다 있어. 이 새끼 구락한 거야. 친척 말 더 들어보니까 카이 부모가 4살 때 이혼했고 카이는 엄마랑 이사 다니면서 살았대. 엄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엄격한 교육관을 가졌는데 카이가 장난치는 거 좋아하니까 혼날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엄마는 엄격한데 애는 막 못 말리는 짱구 새끼 마냥 굴면은 혼낼 일이 많아지겠죠. 엄마가 맨날 잡돌이를 해 애를. 그리고 애는 또 애대로 미쳐 날뛰니까 중학생 때 엄마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 문제아 캠프에 애를 보냅니다. 이게 좀 빡세요. 촉법 삼천교육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생을 존나 했는지 집에 와서 성격이 좀 달라졌대.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잘 있다가 갑자기 화를 개 크게 낸다든가 그리고 1초 뒤에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다른 사람이 자기랑 같이 웃으면은 이게 같이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구분을 못한대 얘가. 이걸로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고, 가만히 있으면 평범해 보이는데 입만 열면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혼자 긴장하고 있고 압박받는 상황이 오면 아주 그냥 바로 그냥 개복치 멘탈이 된다는 거죠. 친척의 인터뷰 다음으로는 얘 친엄마가 나와. 직접 다큐에 출연해요. 카이 말대로 봐봐요. 인상이 뭐 악독한 마달 같지는 않아요.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엄마 말 들어보면은 어릴 때 애를 자물쇠 걸어서 가둔 적이 있긴 하대. 엄마가 인정해. 근데 진짜 20시간 넘게 감금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아들이 자기보다 일찍 일어나면은 하도 온 집안을 다 뒤집고 막 위험한 장난치고 하니까 자기 일어날 때까지만 못 나오게 밤에 재우고 잠그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주고 그런 식이었다는 거야. 집중력이 짧고 가는 곳마다 말썽 부리고 사고 치니까 ADHD인가 해서 병원 가봤는데 또 그건 아니래요. 이러다가 애가 16살에 원주민 보호구역을 들어가 살아요. 영혼 산책이라는 좀 이렇게 심신 수양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 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름을 카이로 바꾸고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지. 인간 사회라는 거는 규칙과 약속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잖아. 얘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돌연변이 같은 새끼인 것 같아요. 1988년생이고요. 재섭이 형 인터뷰로 처음 등장한 게 25살 때니까 한 10년을 노숙자로 떠들면서 살았다는 거야. 카이 엄마는 아들이 평소에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함정에 빠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도끼 사건을. 그래서 PD가 아니 함정에 빠지다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는 애궁, 우리 아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아무나 다 믿어서 믿으면 안 될 사람을 믿은 거다. 이러더라고. 아니 뭔 소리야. 뭔 함정에 빠져. 지가 도끼 휘둘렀는데 믿으면 안 될 사람을 뭘 믿어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다큐가 조셉 갈피라는 사람의 살인사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다른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조셉 갈피야. 이 사건은 뭐냐? 73살 할아버지야 조셉 갈피가. 아직 현역으로 뛸 정도로 능력이 좋은 변호사고요. 주변에서도 성실하기로 유명한 양반입니다. 사건은 2013년 5월 11일 월요일에 일어났는데요. 평소라면은 제일 먼저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날은 한참이 지나도 조셉 갈피가 출근을 안 했대. 지각한 적 한 번 없는 사람이고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걱정된 거야. 사무장이 조셉의 집을 가봤어요. 현관 앞에 신문이 그대로 있네? 조셉은 아침마다 오는 신문을 항상 챙겨 읽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뭔가 써야지. 현관문 두드려도 집이 조용하길래 뭐야 그새 출발했나? 그냥 갈까 하다가 혹시 싶어서 현관문 당겨놓는데 씨발 문이 열려. 문이 잠기지 않은 것도 조셉답지 못한 일이래요. 이쯤 되니까 집안도 둘러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갔어. 집안은 아무 일 없어 보여요. 거실, 주방은 정돈이 잘 돼 있고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어 보여. 이제 안방만 열어보면 되는데 여기가 문제죠. 침대 밑에 조셉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지. 사무장이 얼른 가서 흔들어 깨우는데 이미 몸이 굳었어요. 사망한 지 며칠 된 것 같아. 바로 경찰 신고로 수사 시작됐죠. 일단 조셉의 사망 원인은 둔기에 머리를 여러 번 맞아 생긴 외상과 안면골절입니다. 어떤 새끼가 때려 죽였다는 건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려면 이게 정도가 심해야겠죠. 광대뼈가요, 이게 인간의 뼈 중에서 두 번째로 단단합니다. 허벅지가 1등이고요. 자, 근데 조셉은 이 양쪽 광대가 주저앉았어. 부서져가지고. 관자놀이 쪽 두개골도 으스러져가지고 그냥 발견 당시에 얼굴 자체가 기형적으로 막 일그러져 있었대요. 머리를 집중적으로 노렸고 횟수도 많았다는 점에서 원한 살해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아니 씨발 73살짜리 노인을 이렇게까지 때릴 정도로 누가 원한을 왜 갔냐고. 변호사니까 뭐 이 사람이 맡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한데요. 일단 집안에서 흔적을 찾아야겠죠. 화장실에서 피 묻은 발자국 나왔어요. 발자국 모양이 뒤꿈치 위주로 찍혀 있더라고. 이건 범인이 신발 뒤꿈치로 조셉의 머리를 밟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부서졌고 머리뼈가. 또 다른 증거는 로렌스 카이라고 적힌 메모지랑
조셉이 발견되기 전날인 5월 12일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표 영수증입니다. 죽이고 이 기차로 도망가겠다는 거겠죠, 범인이. 경찰은 바로 이 기차역에 가서 CCTV 돌렸어. 9시 30분쯤 지나간 사람 찾아봅니다. 여기에 죽은 조셉이 나오는 거야. 기차표를 끊고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잖아, 지금. 조셉이 표를 사서 머리 긴 남자에게 주고 이 남자는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끌어안는 거라고 지금 장면이. 이 남자가 기차에 탔고 조셉은 배웅 다 해주고 역을 나왔어요. 조셉에게 이 기차표를 받은 새끼가 누구냐는 건데 예상대로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입니다. AKA 카이였다는 거야. 조셉 갈피 사건을 맡은 경찰은 카이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봤어요. 근데 이거 집 없는 거지 새끼다 보니까 언제 어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도움을 받기 위해 공개 수배를 때렸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었는데 이제 살인사건 용의자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이 새끼가 예전에도 손도끼를 들고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찰이 증거품으로 도끼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둔기 살해니까 지금도 손도끼를 가방에 넣고 어딘가에서 또 빌어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또 유사사건 날 수 있고 빨리 잡아야 했는데 이 새끼가 지 나오는 뉴스를 봤나 봐. 먼저 도발을 시작해요. 수배 다음 날 5월 14일 페북에다가 만약 너라면 어떡할래?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입에서 쇠맛이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입안에선 정액이 흘러나오고 자꾸 구역질이 난다면 누가 나에게 약 먹이고 성폭행하고 내 입에다가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한 거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 글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요. 그 자식 머리통을 죽도록 스매시 해야 된다. 카이가 이 댓글에 하트를 딱 누르더니 야, 네 방법 좋다. 왜 이렇게 대댓을 달았어.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조셉 갈피가 카이를 약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것 같지 않아요? 머리통을 작살내야 된다는 댓글에 좋아요 누르고 대댓글 단 것도 사실상 지가 70대 노인인 조셉을 죽을 때까지 폭행했다고 뭐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상황이. 위치만 특정되면 이제 바로 잡는 건데 이게 문제예요. 이 새끼 어딨냐 지금. 다행히 제보자가 나타나요. 킴이라고 김씨야. 카이의 팬입니다. 손도끼 스매시 사건으로 팬이 됐던 사람인데 사건 다음 날인 5월 12일 카이랑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이 안 맞아서 다음 날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때 약속이 미뤄진 문자를 보여주는데 원래대로면 5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카이가 킴이 사는 지역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거야. 조셉이 그래서 카이에게 사준 기차표가 이 킴에게 가는 그 기차입니다. 이걸 카이가 먼저 분명한 이유도 없이 약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날 저녁 8시가 되니까 킴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어.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없다. 나 좀 데리러 와라. 이러고 문자를 수십 통 보내고 막 전화도 했는데 이 지랄 하면은 킴도 열받잖아. 팔롬이 뭐 지 아쉬울 때만 찾는 거야? 뭐 팬이라고 만만해? 꼬라지 나가지고 연락을 안 받았대. 그러다가 자기도 이 기회가 아니면 카이를 언제 보겠냐. 다음날 지가 아쉬워서 5월 13일 오후에 결국 만났어. 킴은 카이가 긴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은 짧게 자르고 얼굴에 문신도 했대요. 유명해지니까 뭐 꺼드럭대는 거야? 벌써 연예인병 걸렸나? 근데 뭐 그때 그런 게 중요했겠어? 일단 팬이니까 같이 밥 먹고 사진도 찍고 좋은 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놀다가 헤어졌대요. 이때 킴이랑 찍은 사진이 카이의 수배 사진으로 공개됩니다. 이거야. 이제 5월 16일 오후 3시인데 뉴욕 시내에 스타벅스 매장에 카이가 떴죠. 수배 전단 그대로의 차림이라 알아본 스벅 직원의 신고로 체포됩니다. 이 새끼 뭐 유명했으니까 기자들도 엄청 몰려왔는데 체포된 심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우리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래.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이래. 이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 재섭이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착잡하잖아. 자기가 발굴해서 방송에 내보냈는데 이딴 병신인 줄 알았으면 안 했겠지. 근데 뭐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보고 방송을 하겠냐. 애초에 이렇게 하는 새끼가 병신이죠. 애초에 알아보지도 않고 영웅으로 만든 거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방송에 나온 사람이 논란 있잖아요.
그럼 방송국 욕을 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걸러낼 새끼 걸러내고 출연시키는 게 맞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돼? 알고 일부러 그러겠냐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애초에 카이 같은 새끼가 문제지. 모르고 출연시킨 걸 너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간에 뭐 이제 카이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데 사건 이틀 전이야. 뉴욕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조셉 갈피가 먼저 카이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대요. 같이 한번 밥 먹자 그러길래 따라다녔대 그날. 그러더니 지네 집에서도 하루 자고 가라길래 카이는 또 신세 지는 거 좋아하잖아. 집에 갔어요. 이미 밤이야. 씻고 잘라고 하니까 조셉이 맥주 한 잔 더 하자 이래요. 카이는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바로 마셨지. 근데 이 웃긴 거는 진짜 어떤 사건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걸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항상 하던 걸 이날만 그냥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진짜 많아. 카이 이 새끼가 원래 술을 그냥 병나발 부른 새끼예요. 컵에 따라 먹고 뭐 그런 교양이 있는 새끼가 애초에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나발인데 이날은 뭐 예의를 차린 건지 우리 조셉 게이가 주는 대로 컵에 따라 마셨다는 거지. 이 컵에 뭐가 묻어 있었나 봐. 이거 먹고 기억이 없대.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이었고 거실 바닥에 자기가 누워 있었다는데 여기부터는 페북 내용대로예요. 입에서 씨발 그 올챙이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이 노인네가 애 입에 싼 거야 지금. 근데 카이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 이제 자기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셉이 기차표 사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기차역 가면서 CCTV 다 찍혔고 이 새끼가 또 고맙다면서 조셉을 안아주고 기차를 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다는데 뭐 조셉은 좋았나 봐. 카이가 팬이랑 만나기로 한 곳은 에즈버리라는 곳이에요. 근데 만나기로 한 키미가 안 나왔대. 얘 말로는 지가 약속을 깬 게 아니라 키미가 안 나온 거래. 그래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당장 오늘도 잘 곳이 필요하니까 다시 조셉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이 새끼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 진술대로면 노인네한테 당한 건데 그 집을 다시 왜 가냐고 지금 미친놈이. 이거 물어보니까 얘 대답이 또 이상해. 나는 레이프 피해자인데 내가 왜 머더러임? 이러고 있어. 물어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뭐 피해자라면은 하기 어려운 행동은 했고 보복할 생각으로 간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잖아. 좀 정신에 문제 있는 새끼인가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모르겠어요. 보복의 목적은 확실히 아닌 걸로 보이는 게 그날 조셉 집 다시 가서 둘이 배달시켜 먹었대. 그리고 밥 먹고 누워 쉬는데 갑자기 또 노인네가 빤스바람으로 오더니 지 바지를 베끼더라는 거야. 카이가 싫다니까 자기를 막 힘으로 눌렀고 반항하다 때렸대요. 근데 자기는 피해자래. 조셉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방어했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이 말대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5월 11일 날 우연히 조셉을 만나서 집에 따라갔고 거기서 뭘 탔는지 모르는 컵에 맥주 마시고 쓰러졌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입에서 씨발 이게 그 올챙이 나온 걸로 봐서는 유사성행위를 당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아침에 또 카이는 조셉이 끊어준 기차표 받고 또 포옹을 또 해주고 고맙다고. 성추행 피해자들이 이걸 성추행으로 정의해도 되는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신경 쓰이지만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아무리 그래도 입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 포옹이 돼요? 얘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않나? 아무튼 그랬는데 만나러 가는 킴과 약속이 빠그러지니까 이 새끼가 다시 조셉 집에 가서 하루 더 잘 수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대. 조셉은 뭐 말년의 개꿀이지. 젊은 남자가 찾아오니까. 바로 기차역까지 마중 나갔고 5월 12일 밤 또 카이를 이제 성폭행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카이가 2번은 안 된다. 반항하다가 조셉을 때렸어.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 새끼의 말이 전부 다 100% 사실이냐는 거야. 현장 조사로 밝혀진 건 73세의 조셉 갈피게이가 죽도록 맞았다는 것뿐이죠. 카이는 정당방위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새끼 몸에는
몸싸움 과정에서 생기는 방언이 없단 말이야. 상대는 73세 노인이고 아무리 그 나이 때 정정한 편이라고 해도 변호사잖아. 뭔 보성 어부 마냥 힘 존나 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25살짜리 남자를 상대로 70 넘어서 성폭행을 시도할 수가 있고 그 25살짜리 남자는 이 노인의 이걸 제압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냔 말이야. 그리고 또 말하지만 어떻게 성폭행 피해자가 또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편을 들어줘야 심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인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보복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면요. 이거는 상황 설명이 안 돼요. 하나 더 말하자면은 이 할배는 73살인데 이 뭐 씨발 노인네 파이프에 이게 뭐 그 기가 모이기나 하겠어요? 그 나이에? 이 양반 주변 평판을 들어봐도 조셉이 누군가에게 막 억지로 약을 먹이고 성폭행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다들. 게이게이인 걸 숨겼나? 하나같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성품, 인성이 뛰어나대요. 원래 유독 성범죄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 이중 생활하는 경우 많아. 남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런 거 감안해도 다른 정황들을 대입한다면은 다 쉽게 믿기는 좀 어려워요. 카이가 거짓말이라면은 자기 도와준 사람 때려 죽였다는 건데 아니 씨발 집도 없는 새끼가 강도 목적 아니면은 굳이 죽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셉의 집을 뒤진 흔적도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은 뭐냐는 건데 성폭행이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대. 진술 말고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 없으니까. 대신 현장을 봤을 때 조셉은 정확히 안방과 복도 중간쯤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5월 12일 밤 조셉은 어떤 이유로 카이에게 두드려 맞았고 도망가려고 복도로 기어 나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머리가 부서지도록 발에 밟혀 죽은 것 같긴 해요. 카이의 범행 동기는 모르겠지만 살인 혐의는 확실한 거야. 사건이 알려졌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인터넷에 한 마디씩 거드는데 의견이 두 개야. 카이는 성폭행 피해자라 폭력은 정당방위다. 아무리 성폭행을 당했어도 이건 정당방위의 수준이 아니야. 다음날 지발로 다시 돌아간 거 보면은 이 새끼도 즐긴 거 아니야? 계획살인일 수도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죠.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6년 만에 재판이 열리는데요. 2019년 4월 1일 배심원은 검찰의 의견을 인정해서 유죄 내립니다. 1급 살인으로 징역 57년 맞았어요. 판사 말을 또 들어보면은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의 화약고 같은 펄슨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자유로움에 가려진 무자비하고 계산적인 잔인한 머더러의 페이스를 봤습니다. 이러는 걸 봐서는 또 범행 동기는 고려사항이 아닌 게 또 확실해 보이고 카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뻔하죠. 성폭행이 있었는데 왜 이건 따지지 않아요? 억울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약 먹고 성폭행 당한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되냐. 나도 똑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다뤄달라. 뭐 이래요. 이 새끼 말이 다 사실이면은 냉정하게 피해 사실을 밝힐 방법이 있었어 카이한테.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하나 끊으면 끝나는 거야 진짜로. 일단 경찰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새끼는 그냥 무지성으로 나 성폭행 피해자임, 나 그 노인네한테 당했음, 이걸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큐 막바지인데요. 제일 먼저 카이를 만났고 알린 재섭이 형이 뭔가 좀 현타온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카이를 만든 건 어쩌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서 미디어라고 탓을 돌리고 있어. 이런 스타 겸 괴물을 만들기 전에 미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미화하기 전에 먼저 알아봤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아니 지가 먼저 반성을 해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라고 딱 퉁쳐버리잖아. 뭐 하는 거야. 왜냐면 재섭이 형도 이 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카이 알리면서. 카이는 한 군데에 정착해 사는 걸 싫어하는 이제 자유로운 이제 후리덤한 소울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한 군데 짱 박혀 있죠. 그리고 그 인종차별하면서 사고낸 잭 맥브라이드는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새끼였나 봐. 9년형 나오긴 했는데 정신병원 들어가 있대요. 카이는 가석방 심사를 2061년부터 받을 수 있대. 만약에 그때 나온다면은 지가 죽인 조셉 갈피 나이예요.
73살. 카이는 변호인의 부정행위랑 재량권 남용 및 무능력 이런 15가지 이유를 주장하면서 항소합니다. 내 변호사가 일을 병신같이 해서 지가 재판 졌다는 거야. 근데 법원은 야 카이 게이야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하면서 원심을 유지했죠. 지금 뉴저지 주립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 미국 교도소 씬에서는 명문이에요. 뉴저지에서 제일 오래됐고 보안 등급 제일 높고 보안 등급이 높다는 건 뭐야? 개 상여로 새끼들만 골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뉴저지의 연쇄살인범들은 다 여기 모입니다. 다큐는 여기까지인데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말해도 되나? 이름만 좀 공개하지 말까요? 예전에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 좋은 컨셉으로 선행 베풀고 막 기부 후원 받고 이지랄 하다가 나락간 최초의 유튜버가 있어요. 1호 100만 유튜버인데 처음에 이 양반이 암투병 뭐 이런 감동 스토리로 알려졌다가 가수로도 노래도 냈다가 유튜브 하면서 주로 기부 선행 뭐 이런 거 컨텐츠 합니다. 근데 사기쳐갖고 날아간 거 아니야. 처음에 각종 그래 라고 처음에 각종 커뮤에서 이 사람 좋은 일 한다 막 비누 팔고 막 이러면서 알려졌거든. 이제 와서 말하니까 좀 짜치는데 저는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사실. 이제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간의 가식을 잘 알아봐요. 훈훈한 감동 스토리에도 이상한 점을 굳이 짚는 이 찐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텐 보인 거야. 너무 가난만을 소재로 마케팅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떻게든 불쌍하고 처절해 보이는 걸로 동정심 사는 그런 거 하나로만 버무려진 사람 같더라고.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점이 난 이상해 보였거든. 근데 그때 말 못했어요. 왜? 그때 가 씨발 선행의 신이었는데 그 말해봐야 나만 미친놈 되지. 누가 내 말을 들어주냐? 다들 이제 이 인간이 선행의 아이콘이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 또 없다. 칭찬 응원이 난리였다고. 근데 실제로 이 새끼가 기부 봉사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다 빌드업이었던 거죠. 좋은 이미지 구축해서 팬들 만들고 그 팬들에게 돈 갈취하고 그 돈으로 도박하고 도박 빠져서 수십억 원대 사기를 또 쳤다고. 이걸로 7년 6개월 받아가지고 빵 들어갔어요. 당연히 뭐 이 손도끼를 휘두른 우리 히치하이커 씨랑 다른 사건이지만 처음에 선행으로 알려진 새끼들이 뭐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신짓을 했다 이거야. 그때가 좀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 저는 뭐 다큐 재밌게 봤어요. 한때 미국 영웅이었던 유튜브 스타가 3개월 만에 나락가는 과정을 보니까 나도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느끼는 게 있더라고. 범죄야 뭐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사소한 걸로 망하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이제 와서 뭐 나는 유명해지는 거 포기했고 뭐 망하지나 말자. 키우는 것보다 가진 걸 지키는 게 진정한 고수다. 이런 뭐 어떤 주갤럼의 사상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카이 새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잭 맥브라이드의 차를 타지 않아서 손도끼를 휘두를 일이 없었다면은 뭐 영웅으로 알려질 일도 없었겠죠. 그랬을 때 이 새끼는 계속 홈리스로 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피해자가 카이를 알아보고 집에 데려가면서 생긴 일이었잖아. 조셉 갈피라는 게이가 카이를 알아보고 집에 데려가면서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도 지가 택시기사 대마초 준 거 보면은 언젠가 또 뭐 사고 칠 새끼였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과정에서 거짓말도 뻔뻔하게 했으니까. 지가 준 합성 대마로 사람이 미친 건데 재섭이 형 인터뷰에서 그 말은 쏙 뺐어. 사람 구한 얘기만 해가지고 지가 지를 영웅으로 만든 거잖아요. 재섭이 형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카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은 카이가 영웅으로 유명해질 때 좋은 면만 봤어요. 인간은 입체적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좋은 점만 볼라 그래. 좋은 사람으로 일단 알게 되면은. 나쁜 점도 끝끝내 막 입 꽉 깨물고 오해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카바를 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안 그래 사람들이. 나처럼 말은 못하지만 혼자서라도 의심해보는 뭐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것 같아. 카이가 유명해졌을 때. 의심하기보다는 뭐 검증부터 하자는 마인드인 건데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됩니다. 돈이나 성공에 욕심 없고 원하는 대로 사는 새끼인데 막 말투도 가식이 없어요. 표정도 순수한 사람 같다고 막 다들 존나게 칭송하고 막 미화시키고 난리였어 그때 미국이. 근데
막상 살인용의자로 수배되니까 갑자기 한 번에 그 멋있다는 자유로운 생활은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새끼, 가식 없는 말투는 무례한 새끼, 순수해 보인다는 표정은 맛간 눈깔로 여론이 바뀌는 거야. 나 같은 새끼들이 이때다 싶어서 나타난 건가? 뭐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서 분리수거를 막 하고 있다 치자. 그러다가 씨발 카스 맥주병 패드 하나 떨어뜨려서 굴러갔어. 저기 도로까지. 그래서 내가 씨발 막 이러면서 가서 줍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카메라랑 기자들 달려들면서 아니 지금 혼자서 이 넓은 신림동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신 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참 선인, 신림동 에인절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 떨어주면은 카메라에는 내가 도로에서 페트병 줍는 장면만 찍히고 씨불거리는 거는 안 내보낸단 말이야. 내가 떨어뜨린 것도 모르니까. 그럼 다음날 나는 바로 신림동 클린업 히어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내 채널 와가지고 후원하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잘생겼어요. 라이브 언제 해요. 팬미팅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댓글 막 달려.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할까요? 실제로 성공한 유튜버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쓸 때가 좀 많긴 해. 보통 들켜서 망하니까 문제지. 아무튼 간에 신림동 히어로가 됐는데 다음날 내가 가방에서 뭐 꺼내려다가 휴지 하나를 실수로 떨궜어. 근데 이걸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신림 히어로 그 새끼 알고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새끼다. 이러면 나는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전날에 대단하다면서 후원했던 새끼들이 똑같은 아이디로 이 새끼 다 구락 같다. 주작쇼였다. 관상이 예전부터 쎄했다.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렸다. 막 부모 욕하고 이게 요즘 돌아가는 인터넷 여론이란 말이야. 사람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보고 쉽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게 또 여론이 되면은 유명인도 만들고 쓰레기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속성을 또 잘 이용하는 사람이 근데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특히 여론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TV, 다른 SNS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카이야 빵 들어갔고 아까 말한 우리나라 100만 유튜버 그 아저씨도 갔고 내가 중요한 거지 이제. 저는 뭐 욕심 크게 안 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간간히 그냥 범죄자 새끼들 사이버 괴롭힘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면서 꾸준히 해나가겠다 이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이보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다큐 준비해 올게요.